네, 2024년 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짝짝꿍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라 묘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박근혜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사드 문제 그리고 북한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겠다고 했을 때 그러한 김정은을 위해서 비행기를 내주고 했던 게 시진핑이었죠. 그러한 중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게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죠. 또 두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요리조리 가끔씩은 중국 가끔씩은 러시아 왔다 갔다 하면서 꽃놀이 패하듯이 단물을 빨아먹고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미국밖에 못하죠. 저렇게 얄밉게 노는 북한에 대해서 저걸 자주 외교라고 친북학자들은 칭찬을 하던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자, 어쨌든 북한은 그럽니다. 그렇게 놀고 있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해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번 제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입니다. 이 친구가 다시 미국과 한국이 계속 도발을 한다면 북한이 7차 핵실험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러시아의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오늘 2월 10일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자꾸 한국을 겁주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미국에 겁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기를 주지 마라.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무기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직접 지원하게 하려고 하죠. 그렇게 압박을 하려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주장한다. 근데 여기에 말리면 그것은 한국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도발에 굴복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경고를 딱딱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북한을 잡아끌기 위해서 아주 많은 걸 하고 있죠. 그 서한만이라고 그러죠. 북한은 조선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의주에서 쑥 들어오죠. 평양 남포 쪽으로 들어왔다가 황해도가 쭉 나가죠. 그쪽에 해저 유전이 있다 그래서 옛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이보고 왔다 갔다 할 때 그쪽에 뭐 유전 탐사해야 된다 그랬다가 현대 아주 임원진들이 강하게 반대해서 중지된 적이 있는데 다시 러시아가 북한의 원유, 가스전 공동 연안 탐사를 시작한다. 그런 문사를 주고받고 있다라고 이 러시아 대사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탄화수소는 결국은 이제 가스 찾는 겁니다. 천연가스 찾는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잘 놀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푸트니크 통신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인터뷰하는 사이 연해주 쪽에서 주로 신청한 97명의 러시아인들이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고려 함경 여객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3박 4일간 한 75만 원 정도를 내고 평양에 갔다가 원산 쪽에 있는 마신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북한 관광 프로그램 시범 관광 케이스로 들어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외국인 출입 금지를 했던 북한이 풀고 먼저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을 시작한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관광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바람을 잡았었죠. 어떻게 바람을 잡았는가 하면은
한 달 전인 1월 11일 영국의 더선 같은 외신들이 보도했는데 러시아 여성인 빅토리아가 이 관광 쪽을 하는 유튜버인 것 같아요. 모스크바 대학 광고 홍보학부를 졸업했다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그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 혼자 스키를 탑니다. 북한에 뭐 스키 인구가 있겠어요? 예, 그렇게 찍고 거기 찍고 온천하고 밥 먹고 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렸었어요. 이걸 이제 서방 언론들이 잡아서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빅토리아가 아마 푸틴이 이제 북한 관광하게 했으니까는 사전에 가서 쫙 탔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림으로 인해서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을 관광하자라는 이제 동료가 내려와서 90몇 명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쭉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북한이 러시아랑 짝짝꿍이 되면서 살 길을 만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월 10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북한의 농업과학원 원장 김광옥을 대표로 한 농업기술대표단이 2월 9일 평양을 출발해서 러시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농업협력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연해주 지역에 가게 되면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한 대여섯 번 가본 것 같아요. 하브롭스크라든지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는요, 이렇게 구릉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막 뾰족뾰족한 산이 있는 나라가 땅이 아니에요. 그냥 구릉지고 풀밭이에요. 약간 더 쌀쌀하죠. 춥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지로 있고 짐승이 그 밭도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거기서 이렇게 밭농사 하는 게 옛날 현대중공업이 거기 농업법인 만들어서 크게 했는데 흙은요 정말 시커먼 흙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비가 적게 오고 또 그쪽에는 우리처럼 강이 없습니다. 비가 적으니까. 그 비가 내리면은 이렇게 얕은 데로 모여들어서 이렇게 늪처럼 돼 있어요. 그 물이 바다로 못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는 뻘이 돼. 그러니까 벌레도 많고, 거긴 농사가 또 안 되죠. 또 저쪽은 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렇게 비도 적게 오는 데다가 배수가 안 돼서 농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데에다가 농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농업기술 대표단인 평양을 떠나 러시아로 갔다고? 무슨 농업을 협력해?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에 와서 농업을 배워야 되지. 결국은 뭐냐? 북한 노동자를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노동자 파견은 지금 UN 안보리 결의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 노동자 파견을 러시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연해주에 많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갑자기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 쪽에 보게 되면은 그 하얼빈에서 동쪽으로 가면 수부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수부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국경 도시에는 바로 이제 중국 쪽 곳인데 수부나로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러시아의 그 숲에서 큰 나무를 베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나무를 자르는 벌목공을 북한에서 많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몇 개 중소기업체에 북한 노동자를 가서 외화벌이를 해주고 있고. 어쨌든 이제 북한은 노동자를 다시 보내겠다는 거를 이번 단체전 가는 걸로 이렇게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는 짝짝꿍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냐? 지금 우리 관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22년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 달 뒤에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아무거나 팔지 마라. 금지 품목을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57개 품목, 현재는 115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역업자들이 이 금지 품목 중에 일부를 말레이시아 또는 탄탄 나라 있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나라에 보낸다라고 하면서 몰래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적발된 금액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185억 원어치입니다. 이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러시아한테 시달리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시달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뭐니 해도 최고의 가장 좋은 건 머니고요. 돈이 세계의 공용어예요. 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죠. 이 돈 때문에 러시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자, 제가 윤 대통령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짝짝꿍 놀면서 북한의 앞제비가 되고 있죠. 북한이 핵실험하겠다 그러면 세계가 팍 하는데 러시아 대사가 대신 북한이 핵실험할 거다 얘기해 주니까 우리도 흥분하지 않잖아요. 지금 북한의 앞잡이 노릇하는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 정치인, 하다못해 한동훈까지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몰라서 다물고 있나? 이 러시아를 어떻게 다루죠? 이 러시아를 다뤄야만 우리가 북한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붙어먹고 사는 게 시진핑하고 푸틴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진핑하고 푸틴을 탁탁 어떻게 다룰 수 있어야만 정은이가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 푸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도 결국은 이제 쭉 해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 또는 뭐 정부사 요원들이 연해주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새로 파견한 노동자들을 귀순시킨다든지 그건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쪽에 가 있던 영사관에 가 있던 우리 최덕근 영사가 집에 들어오다가 피살된 적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저는 술도 여러 번 먹어봤는데 우리 뭐 한 번은 이제 정부 요인들하고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직원도 좀 안내차 왔는데 북한 술집에 갔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맛있습니다. 어쩌고 북한 음식 맛있는 건 맛있어요. 걔네들은요 젓갈을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를 먹으면 참 단박한 게 맛있습니다. 근데 뭐 저야 뭐 저렇게 떠들고 하는데 그 우리 요원은 끝까지 말도 안 하지만 끝까지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해안경을 쓰고. 왜 쓰고 있냐 그랬더니 왜 말하냐 그랬더니 이놈들이 지금 다 찍고 있고 여기 앞에 꽃 이렇게 장식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둥근 테이블에 여기 분명히 녹음기 숨어져 있는데 내가 목소리 음문을 남길 필요가 있냐. 또 얼굴이라도 감출 수는 없지만 덜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있다. 근데 그들도 그 북한 종업원 중에서 누가 진짜인지 다 알더라고요. 저놈이 실세구나 뭐. 그리고 또 따로 밤에 만나서 둘이 또 대화도 하고 뭐 싫은 소리도 하고 좋은 소리도 하고 술도 먹고 서로 허심탄회의 대화도 한대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뛰게 되면은 그런 친구들을 귀순시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흔들어야죠. 그 러시아가 북한에 노동자를 수입한다. 유엔 제재를 깨고 이런 걸 막 터트려야 되는 거죠. 그럼 공작 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오는 3월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하니까 그때는 작전계획 502들 북한의 핵 사용을 전제로 한 재래식 그다음에 핵전쟁 모두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그거대로 하면서 이번에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면은 그 연습을 할 때쯤 미국의 항공모함 5척 절반 정도가 한반도 수역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전략폭격기라든지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것도 대거 날라오겠죠. 또 우리도 스텔스 전투를 갖고 있으니까 또 일본에서 발진하는 미 5공군도 있고 알래스카의 13공군, 괌의 11공군, 괌이 13인가? 어쨌든 전략 공군기도 또 올 거고 아주 대규모 작전이 벌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도 늘어날 거니까 북한도 발끈해서 그때 핵실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3월달에 핵실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만큼 우리도 북한이 뭘 할 건가 예측을 해서 딱 하는 순간에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아주 김정은은 아예 그 차에 제거하면 제일 좋고 여의치 않다면 간담이 서늘하도록 확 한번 그어버려야 돼요. 그런 준비를 국가정보원과 우리 정보사 또 안보실에서 러시아의 간담도 서늘하게 하고 러시아가 그래 너 까불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약간 너희가 유리한 것 같은데 이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2개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되는 양면 전쟁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확 심어줘야 됩니다. 네, 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를 압박하다가 자신이 있으니까
미국한테도 굴하지 않잖아요. 그런 강인한 모습을 윤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보여주고 미국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